2021년 부산 소테리하우스에서 학예 실습을 진행한 사회복지학과 17학번 허재입니다. 발표는 소개, 실습 내용, 소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개입니다. 기관에 대한 소개와 기관의 설립 목적, 미션과 비전, 찾아가는 길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소테리하우스는 사회복지법인 모심원에서 운영하는 정신재활시설입니다. 모심원 산하기관으로는 을숙도 노인요양원, 서부산 노인건강센터 등이 있습니다. 부산 소테리하우스는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214평의 건물입니다. 1층에는 주방, 식당, 회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과 재활 작업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층은 기관 직원분들의 사무실, 수련실과 상담실, 프로그램실이 있으며 3층은 체력 단련실로서 2층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힘들 경우 3층에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4층은 여성 입소시설로서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실제 회원분들이 생활하면서 지냈던 공간입니다. 부산 소테리하우스의 설립 목적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훈련 서비스와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소테리하우스의 미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더 나아가기입니다. 또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소테리아, 함께 도우며 일하는 소테리아, 교류하고 지지하는 소테리아, 사랑, 화합, 존중,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행복 공동체 소테리아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소테리하우스는 부산 사상구 삼동로 5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여 덕포역 3번 출구로 나오거나 15번, 31번 등의 버스를 타고 덕포시장, 덕포이동주민센터, 덕포초등학교에 하차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실습에 참여했고 지하철을 이용한 결과 대략 22분에서 23분가량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습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주요 실습과 기본 과제, 주요 과제, 기억에 남는 실습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소테리하우스에서의 실습은 하루의 프로그램을 오전, 오후 2회 진행하며 매주마다 반복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시간은 대략 1시간 20분에서 1시간 40분가량 소요되었고 일정의 레크레이션은 대체되어 실시된 것이며 원래 인생극장이라는 연극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남은 시간에는 슈퍼바이저와 함께 스터디 활동을 진행하거나 기관장과의 면담, 당사자 강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과제에는 3가지가 있는데 실습 일지와 스터디 활동, 플랫 코딩이 해당됩니다. 실습 일지는 당일에 있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내용과 나의 평가, 디스커션 등을 작성하여 다음날 슈퍼바이저에게 제출합니다. 스터디 활동은 기관에서 지급받은 정신분석애로서의 초대라는 도서를 실습생들 간에 분배하여 공부해 오고 시간이 비는 경우 실시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은 플랫 코딩입니다. 플랫 코딩이란 회원분들과 대화 내용을 전부 기억하여 기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회원분들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개입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과제입니다. 소테리하우스는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과제 6가지를 부여받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3가지 과제와 중간 과제 1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전 과제 중 레크레이션 계획서 작성 과제입니다. 실제로 회원분들을 상대로 진행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의 계획서이며 이번 실습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사전 과제는 개별 심리사회적 사정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문항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제입니다. 마지막 사전 과제는 자신이 관심 있는 정신과 질병 한 케이스에 대해 PPT를 만들어 발표하는 것입니다. 중간 과제는 자신의 강점 50가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강점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주어진 과제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실습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극 프로그램인 인생극장으로 회원분들의 자아개발을 통한 사회화 교육 및 참여자의 표현력과 상상력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소테리하우스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면서 실제 극단을 운영하는 강사를 초빙해 진행하는 전문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해 인상 깊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침묵의 소리입니다. 침묵의 소리란 부산 지역의 정신장애인 리더 자조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역할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기억에 남는 이유는 실제 정신장애에 대한 당사자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당사자 스스로 사회에 만연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키고자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소감으로 기관의 장단점과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관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높은 접근성입니다. 덕포역 3번 출구에서 1분 거리 위치하고 있어 방문이 쉽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소리와 같은 당사자 활동, 강연, 당사자 양성교육 등과 같이 당사자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슈퍼바이저와 직원분들이 친절하십니다. 질문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여쭤보면 잘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분들과 기관 직원 간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회원분들과 플랫코딩을 하면서 기관 직원분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좋다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관의 단점은 두 가지로 우선 실습 일지에 필요한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필기를 다소 해야 하며 분량이 대략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정도로 나와 작성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유튜브 채널이나 SNS도 활용하고 있지만 다른 홍보 수단이 없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알고 찾아오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습 1주차에는 코로나 단계가 4단계로 격상하게 되어 실습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감과 회원분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실습 2주차에는 다른 실습생들과의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위기 대응 회원분들이 기관들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라포가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습 3주차에는 기관에서의 당사자 강연과 회원분들과의 플랫코딩을 통해 당사자의 생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습 후 느낀 점은 실습을 통해 다양한 당사자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당사자 강연과 플랫코딩을 하면서 당사자분들의 경험을 듣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